갑질 주차에 보복 주차. 자, 주말 사이에 이거 뭐 정말 안 보신 분들 안 계실 것 같은데요. 자, 이 기자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. 네, 인터넷 자동차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. 이 벤츠 두 자리 주차를 자신이 이제 응징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. 이 글 작성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도 함께 올렸는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두 자리 주차하고 1시간이나 잠적한 벤츠 차량 주인에게 10통의 전화와 5통의 문자를 남겼다라고 썼는데요. 이 작성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빈자리가 7분이어서 결국 조심스럽게 주차에 성공했지만 고생한 게 화가 나서 부끄럽지만 다시 내려가서 보복 주차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. 사진을 보면은 정말 뭐 종이 몇 장 들어갈 만한 저 간격으로 딱 붙여갖고 차량을 주차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뭐 어떤 분들은 저걸 깻잎 주차라고도 하던데, 저는 저렇게 주차할 자신이 없습니다. 홍 기자는 장롱 면허죠, 참. 예. 주차를 아예 못 하겠네요, 그죠? 주차를 할 줄은 아는데 저러면 저는 오히려 운전 못하기 때문에 피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저렇게 하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예. 자,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. 사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깻잎 주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붙여놨습니다. 차량 두 대가 그러니까 한 30-40cm, 50cm 거의 이내 안으로 좁혀져서 붙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벤츠 차량이 가지 못하게 앞바퀴를 좀 앞으로 이렇게 좀 세워놨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완전히 차리 쪽으로 그렇게. 털어놔서 벤츠가 출차하지 못하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놨고 아예 탈수도 제대로 없을 만큼 좀 바짝 붙여놨습니다. 자, 이 뭐 사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조금 본인의 의견을 갖고 계실 거예요. 어떤 분들은 통쾌하다, 뭐 의인이다, 뭐 이렇게 하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저렇게까지 할 게 있냐, 뭐 이러시기도 하시던데. 자, 승희 의원님 그 주차 잘하세요? 운전 경력 지금 몇 년째신가요? 한 30년? 그러면 좀 하시네요. 무사고? 사고는 나죠. 사고는 제가 잘한다고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.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뭐 얼마 전에도 전 단독 사고까지 한번 나와가지고. 맞다. 예. 들었죠. 근데 아무튼 승희 의원님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 주차를 하는 거는 그 주차선에 주차를 대는 게 맞죠.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빠도 그게 맞추자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질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질서 개념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벤처 운전자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, 다만 이제 또 다른 옆에 자동차를 대시는 분이 다른 곳에 도저히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보충성의 원칙, 다른 데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 될 수밖에 없었고,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의 한 수인 거잖아요. 앞에 바퀴 딱 이렇게 놓으면 절대로 못 빠져갑니다. 이거는 뭐 차 앞으로 더 이상 직진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저각을 만들 수 없다는 거에서 보통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조수석으로 타면 되지 않느냐. 조수석으로 타도 저 차는 못 나가요. 그 앞에 자동차 바퀴가 그렇죠, 딱 이렇게 그렇죠. 되어 있어서.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고 기존에 많은 국민들이 그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. 주차를 잘못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는데 저런 이제 모습을 보고 참 불편함을 느꼈는 데 대한 또 하나의 어떤 대리만족으로 많은 분들이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. 근데 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뭐 의견 주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 통쾌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자, 이게 그 변호사님 요즘에 말이죠. 저도 솔직히 이런 유사한 몇 번의 일들을 뭐 접하고 나서 이 주차장 가서 좀 이상하게 주차한 차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욕이 나와요, 솔직히. 이게 국산차, 외제차 다 떠나서. 그렇죠. 근데 사실 아마 이 상황을 보고 의인이다, 통쾌하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어느 주차에 가봐도 이런 차들이 꼭 있거든요. 정말 꼭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새로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에 좀 여유가 있어서 좀 난데, 좀 오래된 아파트는 진짜 맞습니다. 차 댈 데가 없는데 누가 두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면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육두문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예.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. 이제 그게 말 그대로 갑질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,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에 옳지 않은 일로 대응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? 저는 물론 뭐 저렇게 보복 주차를 했다고 뭘 형사처벌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, 그러니까 저런 걸 보고 우리가 의인이다, 통쾌하다라고 반응해야 되는 현실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자, 일단 뭐 저 차주 있잖아요. 벤츠 차주. 일단 내려와서 저 상황을 봤으면 자기가 잘못한 거는 일단 차치하고 저 상황 자체만 놓고 봤으면 그 당사자는 화를 냈겠어요, 그죠? 그렇습니다. 글쓴이는 화를 좀 크게 내서 오히려 당황했다 이런 취지로 글을 남겼습니다. 당시 내용을 보면 나 매기려고 이렇게 차를 댄 거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격해지니까 상대의 어떤 글쓴이도
글쓴이도 보복 주차를 한 다음에 24시간 주차권이 있으니까 내일 보자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. 그래서 나중에 글의 마지막에 남겼습니다. 잘한 건 없고 나도 부끄럽고 반성한다 이렇게 남겼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한다기보다는 격한 말이 오갔습니다. 그런데 어제 오후에 말이죠. 이 해당 그 외제차 벤츠 차주로 추정되는 사람의 해명글이 올라갔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게 벤츠 차주라고 밝힌 글쓴이가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게 한 달 전 발생한 건데 이제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본인이 주차선을 제대로 못 지킨 점은 미안하다,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했고요. 본인이 이제 10주차 임신부라고 했습니다. 당일 컨디션이 좀 안 좋고 비가 오다 보니까 방송 시간보다 조금 늦었는데 급한 마음에 주차를 하고 가다 보니까 확인하지 못했다. 그리고 매번 이런 적이 아니고 처음 그랬다라고 사과를 했고요. 앞으로도 좀 주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글쓴이가 홈쇼핑 쇼호스트에다가 벤츠 차주라고 해서 이제 몇 명이 특정되긴 했는데 이분 말고 다른 사람이 또 특정이 됐는데 그 쇼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가 됐든 그 쇼호스트이기는 맞는 것 같아요. 방송 얘기를 한 거 보니까. 근데 뭐 홍 기자나 이 기자 어때요? 뭐 방송 시간에 늦었다고 주차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? 두 사람. 그것 때문에 그러진 않겠죠. 근데 예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핑계가 될까 뭐 또 이렇게 또 반신반의하시던데 말이죠. 자, 그런데 이 외제차 차주에 따르면 이 글쓴이가 그러니까 처음 이 논란을 고발했던 글쓴이가 언급했던 사실 뭔가 좀 다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또 항변을 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보복 주차를 한 그 글쓴이에게 연락을 못 받은 것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방송 때문에 못 받은 방송 것이다 이렇게 때문에. 해명을 했고요. 또 그리고 주차 자리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주말에는 원래 방송 직원들이 차를 댈 곳이 많다. 그래서 이런 상황일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. 그리고 당시에 정중하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막무가내로 나온 것은 보복 주차를 한 차주이다. 그래서 나중에 2시간이 지나서야 차를 뺐는데 차를 빼다가 자신의 벤츠를 긁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150만 원을 물어내게 됐다. 이런 정황들이 약간 사실과 다르다. 이런 취지로 해명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 나중에 차를 빼면서 벤츠를 또 살짝 긁어서 150만 원을 그 글쓴이가 그러니까 먼저 이 논란을 고발한 그 글쓴이가 물어줬다는 건데 결국 좀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본 거잖아요, 변호사님, 그죠? 그렇죠. 예. 아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실의 쪽에서 배상하는 게 맞고요. 사실 이 불법 주차 우리가 지금 불법 주차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딱 누가 봐도 이 두 칸을 차지한 한 차가 있으면 불법 주차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불법인지가 좀 애매해요. 아, 진짜요?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이렇게 그냥 갓길에 차 세워놓거나 이렇게 도로 한 차선을 해놓고 주차하면 그건 불법 주차예요. 예. 그건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으니까. 어허. 근데 저런 곳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. 어.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도로교통법상 불법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또 일각에서는 저거는 주차 업무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주차 관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. 그런데 저게 과연 두 자리를 차지한 게 우리가 말하는 뭐 위력이나 뭔가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? 그것도 좀 의문이고. 예. 또 이게 저 일반 교통방해죄가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회의적이란 말이죠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법 적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뭐 누가 욕을 하던 말건 내 차가 소중해라고 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저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법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. 법 만들어서 일정하게 제재를 가하면 좀 저런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. 진 의원님, 그런 말이죠. 저게 법적으로 현재로서는 어떻게 뭐 저촉할 만한 그런 상황이 없다 치면 자, 한 칸, 딱 두 칸인데 한 칸을 저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두 칸을 사실상 점유를 해서 있다. 근데 다른 칸을 가려고 했더니 없다. 어떻게 하실 거예요? 그러면? 저는 일단 아까 말씀했다시피 주차 관리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주차 관리소에 일단 전화를 하겠죠. 하고 사실 개인 대 개인에 만약에 백 변호사님 저하고 만약에 딱 이렇게 둘이 만나면 싸우게 되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있으면 덜 싸우게 돼요. 그러면 분명히 주차라는 쪽에 연락을 해서 이런 자동차가 지금 이렇게 주차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조금 시정해달라라고 해서 연락하는 게 제일 먼저 맞겠죠. 전화를 안 받는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화를 안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답이 없는 거겠죠. 답이 없으면 사실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파킹을 할 때 더블 파킹을 할 수 있는데 그 파킹 장소도 없다라고 하면 진짜 뭐 대안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양심이겠죠. 정말로 내 차가 소중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차가 소중하면 사람은 그 소중함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.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차로 인해서 양심을 파는 행동은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
알겠습니다. 뭐 국산차든 외제차든 두 칸을 차지하는 저런 주차 가급적 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. 자,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